여러분 안녕, 시연쌤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일 텐데 이번 영상은 문제집 2권, 그 다음에 족보닷컴 교과서, 학교기출을 분석 비교를 통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필수 문제 20개로 압축해놨는데 그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집중하시길 바라며 또 질문은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기본형과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본형이라 함은 그냥 그 일창도 없고 상수항도 없는 꼭지점이 원점인 이 함수를 기본형이라 하고요. 얘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킨 걸 표준형,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한 걸 일반형이라 합니다. 1번은 기본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도 1번 또는 2번으로 참 잘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되게 하려면 이차함계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좌변의 이차함계수는 A고요. 우변은 마이너스인데 두 개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이 항에서 사라지니까 이차항이 없어지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 문제인데 잘 나오죠. 2차 방정식이 아닌 거. 방정식이면서 동시에 이차항이 있어야 돼요. 방정식일 거면 일단 등호는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등호 있고 이차항 있고, 자, 등호 있고 이차항 있고, 3번도 등호 있고 이차항 있고, 4번은 3차항이 있지만 이 항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3차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등호 있고 이차항 있고. 근데 5번은 여기 이차항이 있지만 우변도 살짝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나오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 항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만약 6번 선지가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x 그냥 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2차 방정식 아닙니다. 방정식 자체가 아니에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그냥 2차식이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근이 제시가 될 텐데, 한근이 제시가 될 때, 근이 제시가 되면 무조건 대입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얘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2.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은 0 되는데, 다 우변 넘길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인수분해가 aa 3, 1, 마이너스 1 위에. 따라서 a가 3이든지 또는 마이너스 1 되는데 답이 둘 중에 뭘까요? 바로 3입니다.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1 되어버리는 순간 여기 2차항의 계수 있죠.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참 실수 많이 하는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인 2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간접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될 수 없고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차 방정식의 근이 얘네요. 대입해서 먼저 P를 구하겠습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9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3은 0 됩니다. 따라서 P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P가 1 돼야 돼요. 자, P는 1이고 그 다음에 얘 다른 한 근이 이 2차 방정식에 근대에 있으니까 P 자리 실제로 다시 1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얘가 XX 인수분해 하면 여기 3, 1 마이너스 밑에 따라서 근이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 아닌 다른 한 근이 1이죠. 그 근이 얘 2차 방정식의 새로운 근이니까 대입을 할게요. 여기 대입하면 4 플러스 Q 마이너스 2 플러스 3Q가 0 되려면 4Q 플러스 2가 0이 돼야겠네요. 따라서 Q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Q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P는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라서 3번 되겠어요. 다섯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이네? 근해 공식만 알면 되지 하면 큰일 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2차 방정식 푸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 두 번째는 제곱근의 성질 쓰는 거, 다른 말로 완전 제곱식 이용하기, 세 번째가 근해 공식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이용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일단 상수항 이항하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나눕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 쓰면 되죠. 완전 제곱 될 거면 양변에 4를 더해줄게요. 그럼 좌변은 이제 뭐의 제곱입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여기다 4를 더하면 4는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8 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a가 얼마예요? 따라서 대문자 a는 마이너스 2고요. 부호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대문자 b는 그냥 우변의 상수인 2분의 3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C만 구하면 되는데 C는 그냥 근을 구하라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 x-1을 제곱했을 때 2분의 3이니까 x-2는 제곱해서 2분의 3 되는 수 2분의 3의 제곱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2만 이항하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유리화 할게요.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근데 보기 보니까 다 통분돼 있네요. 그럼 이것도 통분합시다. 얘는 2분의 4니까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얘가 C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A가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럼 1, 2번 지우고 B가 2분의 3. 얘 지우고 C가 얘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유형, 2차 방식의 해가 이거 있대 유리수 A와 K를 구하래요. 자,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인데 근해 공식 써볼게요. 자,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A랑 C 곱하면 마이너스 2K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8K. 이렇게 되는데 자 얘랑 똑같대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선 분모가 2죠.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분모가 4니까 여기를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루트 안에 가만 보니 얘는 루트에 4 플러스 8K는 우리가 4로 끊을 수 있죠. 4로 묶은 다음에 1 플러스 2K가 되고 여기 4는 밖으로 튀어나가면 2 루트에 1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했으면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 플러스 2K가 돼서 이제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트 모양.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 플러스 2K가 됩니다. 자, 얘랑 같다 했으니까 대분자 A가 1 되고요. 이제 분모끼리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아야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2K가 7 되려면 K는 3 돼야 돼요. 따라서 1과 3이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더 드릴 건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양변에 6을 곱한 다음에 근해 공식 쓰시면 되는데 여기 답 적어놨으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7번.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복잡한 2차 방식 풀입니다. 양변에 일단 분수도 없애줘야 되고 0.5도 소수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양변에 3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30을 곱하면 3이랑 30이 합분돼서 10. 따라서 10x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에 2x 플러스 1는 여기다 30 곱하면 15x가 되죠. 15x에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전개합시다. 여기 전개하면 10x 제곱에서 그 다음에 1차항이 20x인데 여기 10x 빼니까 플러스 10x. 상수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5. 우변은 전개하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겠네요. 자, 좌변을 다 우변 넘길게요. 자, 그러면은 5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5는 0 됩니다. 여기서 양변 5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을 쓸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88의 제곱 64에서 마이너스 4ac 4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60. 따라서 루트 60은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5니까 부모 문자 2로 약분하면 4 풀마 루트 15라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요게 유형이 참 많아서 제가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 두 가지만 들고 왔는데 하나가 이제 연속하는 자연수 문제고 밑에 게 이제 이렇게 높이 문제예요. 자, 요거 두 개는 교과서에서 제가 따온 건데 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작은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중간의 수도 있고 큰 수도 있겠죠. 중간의 수를 x에다 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작은 수는 x-1, 큰 수는 x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합의 5배.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x죠. 이렇게 5배 하면 10x. 거기다가 24를 더한 값이 는 가운데서의 제곱, x의 제곱이네요. 얘랑 같대요. 자, 오른쪽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는 0 돼서 인수분해가 여기 xx, 여기는 2, 12하고 마이너스 밑에. 따라서 x가 12가 되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자연수라 했으니까. 따라서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1 더하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지면으로부터 이런 문제는 첫 번째 줄, 두 번째를 볼 필요 없이 항상 요 10만 잘 보면 돼요. 자, 얘가 높이인데 이 높이가 100인 지점에 몇 초인지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랑 갖다 두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이 얼마? 높이가 100m가 되도록 하는 이거인 t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변 다 넘긴 다음에 5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30인데 5 약분하면 플러스 6은 0 되고요. 인수분해가 3, 2, 마이너스 따라서 t가 2 또는 3이 나오는데 2초 후와 3초 후에 둘 다 100m인 거예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돼 있죠. 처음으로니까 답은 2초 후가 되겠네요.
이참수 들어왔습니다.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기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원둘레 길이네요. 자, 원둘레는 2파이 r, r은 반지름인데 x네요. 따라서 2파이 x, 1참수니까 답 1번이고요. 두 개입니다. 2번 정사각 넓이가 y인데 y는 x제곱이 되니까 이참수. 3번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그래서 y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자체가 뭐예요? 밑넓이가 정사각 넓이니까 x제곱. 그 다음 높이가 6이네요. 따라서 곱하면 2x제곱이라서 이 참수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부피네요. 원기둥 부피는 y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가 원넓이인데 반지름 길이 x로 되어 있으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2x. 따라서 얘는 2파이 x 세제곱이라서 3참수입니다. 그래서 1번, 4번이 답이고 5번 가로의 길이가 x고 둘레 길이가 20대 있는데 가로가 x면 여기 둘레 길이가 20이란 말이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20이네요.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이니까 여기는 10-x가 되겠네요. 실제로 두 개 더하면 10이죠. 따라서 y는 넓이는 2개 곱하니까 x 곱하기 10-x. 이차함수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4번인데 여러분 이거 교과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 거속시는 그냥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서 y는 60x, 그러니까 이차함수 아니고요. 그 다음 이건 아까 했고 3번 조심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을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건 따로 외우는데 우리가 꼭 시험 개수가 x개 또는 x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y는 공식이 이거예요. 2분의 x의 x-3. 근데 이 공식은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대각선의 총 개수가 나오면 이차함수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1번은 이차함수의 기본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형은 따로 문제 출제할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보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1번 원점 꼭 시험이다 맞고 2번 X축 대칭이란 말은 최고창 개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맞고요. 3번은 요거 좌표 평면을 살짝 그려보면요. 꼭시험 원점이고 위로 블록하죠 지금. 자, 위로 블록한데 여기 축이 Y축, 다른 말로 X는 0이에요. 그런데 X가 0보다 큰 영역은 여기 오른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X가 증가하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3번 맞고요. 4번 Y축 대칭이고 위로 블록하다. 맞죠? 축이 Y축이고 위로 블록. 5번 2, 4가 아니라 3, 4 지납니다. 따라서 5번입니다.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꼭 풀어보세요. 간단한 문제인데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자 12번입니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죠. 폭에 대한 문제입니다. 폭에 대한 문제. 자 지금 제일 폭이 여러분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죠. 여기서 A란 여기 Y는 AX고 빨간색 그래프가 얘 두 개 사이에 있네요. 폭이 가장 좁은 게 2고 가장 넓은 게 2분의 1인데 따라서 A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원점의 꼭지점이다. 그럼 보자마자 이 참수는 기본형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기본형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두죠. y는 ax제곱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최고창 개수를 먼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두 점 지난다 했네요. 이때 양수 p값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p가 없는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최고창 개수 찾을게요. 그럼 y가 3이니까 3은 4분의 a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입하면 y는 12x제곱이고 이제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4는 12p제곱이니까 따라서 p제곱이 10이 나누면 3분의 1 돼요. 그래서 p는 루트 3분의 1인데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죠. 물론 마이너스도 있지만 양수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왔고요. 이것도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표준형에서 1번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벌써 틀렸죠. 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거면 x 자리에 x-1이 들어와야 되는데 x 플러스 1 들어왔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꼭지점 좌표가 -1, -5다. 이게 맞죠? 여기에 0 되려면 -1, -5. 3번 이 4분면에 대한 문제는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꼭지점 좌표가 -1, -5기 때문에 여기 좀 -1, 여기 좀 -5 잡고요. 요 점을 지금 지날 텐데 지금 최고창 개수가 -2 음수죠? 그리고 위로 블록하겠어요. 위로 블록한데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1, 2, 3, 4 다 지납니까? 3, 4밖에 안 지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축이 1이다? 틀렸습니다. 축은 -1이죠, 지금. -1. 그 다음에 5번.
자,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요 세로선이 마이너스 1인데 왼쪽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 오른쪽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인데 지금 왼쪽에서 보라 했죠? 왼쪽은 여기예요. 여기는 오른쪽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2번, 5번이에요. 이것도 살짝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 문제 던져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 15번.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데 이 평행이동 해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거 구하래요. 그럼 언제 포기해지냐면 평행이동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바로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1번부터 5번 중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4인 거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4가 아닌 거 찾아주면 되겠죠.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1번 최고차항 계수 4니까 포개지고 2번도 4니까 포개집니다. 3번도 포개지겠고요. 4번은 이거 살짝 전개해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4가 전개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포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 5번도 전개해보면 요거 전개해볼게요. 최고차항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랑 x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다시 마이너스 4랑 곱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4입니다. 그래서 겹쳐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에요. 16번입니다.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인데,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x 자리에 x 대신에 우리가 x 플러스 1을 넣죠.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은 그냥 플러스 3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뒤에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y는 최고차항 계수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2 넣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뭘 지나냐면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는 1 대입하면 2의 제곱 4, 4, 3, 12 더하기 1이니까 1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17번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일반형 들어갈 때 ABC에 또는 APQ의 부호에 대한 문제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형인데 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PQ 다 더하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P, Q인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이 점을 보면 그래프 보면 꼭점이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따라서 P의 값은 2가 되고 Q의 값은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하나 더 주어진 게 0,3 Y 절편이 3인 게 주어졌죠? 그럼 여기 0,3 대입하면 Y 자리에 3 대입할게요. 3은 여기 0 대입하면 A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P 제곱인데 P가 2였으니까 곱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넘기면 4는 4a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p, q 다 더하면 답은 2, 4번 되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이차함수 마지막 부분 일반형으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형은 보통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꼭지점 눈을 알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공식 아시죠, 여러분? 일반형에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 다른 말로 꼭지점의 x값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걸 알면 굳이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지 않고도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1번 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니죠. 아래로 볼록이죠. 2번 y축값 많은 점의 좌표 5,0이 아니라 0,5죠. 3번 꼭지점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죠. 거기다가 8을 하면 꼭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대입하시면 되죠. 자, x자리에 마이너스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4, 8 마이너스 16 플러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맞네요.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죠. 5번,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냐 물어봤는데 이거 표준형 굳이 바꾸지 마시고 꼭지점만 비교하시면 돼요. 얘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지금 원점이죠. 그럼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동했으면 이동하는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꼭지점이 얘였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19번입니다. 지나지 않는 답변 구하기. 이런 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얘 꼭지점부터 구해보죠. 표준형 바꾸지 않고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1이고요. x자리 1 대입하면 y도 1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1,1이네요. 1,1 여기 좀 잡을게요. 여기가 꼭지점 1,1.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데 중요한 것은 y절편까지 체크해 주셔야겠네요. 자, y절편 얼마입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y절편이죠. 따라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지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오면은 2 사오면 되겠습니다. 2 사오면 다음 문제
20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A, B, C의 부호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A인데 A는 양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축이 Y축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죠. 따라서 B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Y절편인데 Y절편이 지금 음수죠. C도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A와 C를 곱해서 양수인가? A와 C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입니다. 2번 A와 B도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고요. 3번도 BC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면 양수죠. 틀렸고, 4번과 5번은 뭐냐면 이게 함수값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과 2가 왜 주어졌겠습니까?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이차함수랑 1차함수랑 연결돼서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해볼게요. 1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 끝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죠, 지금. 그 다음에 y절편이 음수인데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되니까 b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네요. 자, A는 음수, B는 양수입니다. 자, 이때 이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A인데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해야 되죠. 따라서 1번, 2번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가 부호가 서로 반대죠,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축이 Y축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4번도 지워주시고, 답은 3번 아니면 5번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Y절편이 B 빼기 A죠. 근데 B 빼기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B는 양수고 A는 음수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다시 양수가 돼서 얘 이차함수의 y절편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3번은 y절편이 음수이기 때문에 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다음 22번.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것도 이차함수를 직선과 연결지은 문제인데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고 또 꼭점이 이 1차함수 위에 있대요. 자, 그럼 먼저 꼭지점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꼭점이 1, 그 다음에 1 대입해보세요. A에서 2A 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얘가 이 1차함수 위에 있다 했죠? 그러면은 대입을 하면 성립하죠. 자, X자리에 1 대입하면 5. 이 Y부터 대입할게요. Y자리에 1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대입하면 5가 됩니다. 자, 식 하나 더 찾으면 A와 B에 대한 연립1차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차함수가 얘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에서 여긴 플러스 2로 바뀌니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자, 밑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그럼 4A가 마이너스 12가 되니 A는 마이너스 3이고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B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에서 B를 빼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식을 거꾸로 추론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식 세우기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 최고차항 계수가 A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꼭지점 좌표가 4,-4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조건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 볼 텐데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Y는 A의 x-4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그래야 꼭지점 좌표가 4,-4가 되죠. 자, 근데 A만 구하면 되는데 2,0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합시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4니까 4A 빼기 4가 0이 되면 알 수 있으니 따라서 A는 1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Y는 그냥 여기가 1 대입하고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인데 4 빼니까 플러스 12가 돼서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8, C가 12가 돼서 자 3A니까 이 3배 하면 3, 2B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16, C는 그대로 더하죠.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 2번 되겠어요. 24번도 꽤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축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점을 지난대요. 근데 그 이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8일 때 이거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에 대한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이거 살짝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과 두 교점이 거리가 8이래요. 근데 지금 축이 얼마냐면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항상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 거리가 8이려면 이 거리가 4, 이 거리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4칸 가면 여기가 3 되고요. X절편 하나가. 이제 왼쪽으로 4칸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X축과의 두 교점 가지고 일단 함수식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Y는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 두고요. 자, 마이너스 5 대입해서 0 될 거면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고 또 x-3을 인수로 갔는데 a만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점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y는 9고
x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3이 될 거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a가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이차함수식은 a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됩니다. 이거 전개하시면 그냥 답이 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차함수에서 넓이 문제.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겠죠. 자, 일단 일반형에서 꼭지점 구할 건데 여기 a점 구합시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 여기 x자리에 1 대입하면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점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절편 bc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 이차함수의 x절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두 개 구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여기고요. 여기가 인수분해 하면 4, 이 마이너스는 위에. 따라서 4랑 마이너스 2예요. 그럼 C점의 좌표가 여기가 4,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 4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6이고 높이는 A에서 이렇게 쏜 것을 때 이 길이가 높이가 되죠.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항상 Y좌표로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9.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9니까 따라서 54를 일어나면 27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참수가 또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야 할 점이 꼭지점 단위에 구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원점 됐으니까 B점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B점은 이 참수의 Y절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0, 마이너스 6. A점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2,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선분 OB 길이를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6이고요. 높이는 이번에는 요 A점에서 요쪽 밑변으로 수선 그었을 때 요 길이가 높이가 되죠. 근데 가로의 길이는 항상 이 점에 x좌표로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2가 되니까 곱하면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파트는 이제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 구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평행이동 관계가 있어서 오려서 붙이는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이차함수가 일단 평행이동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면 반드시 평행이동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평행이동 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각각을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16 더해주고 16 빼주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평이동 관계가 있냐면 얘랑 얘랑이 여기 x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되죠. 따라서 얘 이차함수를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얘가 되네요.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여기 꼭지점 있죠. 요 두 꼭지점 사이 거리가 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을 통과하도록 하는 축을 점선으로 살짝 체크해보면 이렇게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오려가지고 여기 붙일 수 있어요. 여기랑 완전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어디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냐면 여기 직사각형 있죠. 여기 직사각형 넓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려서 붙이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가로 길이가 3이었고요. 이 세로의 길이는 그냥 P점과 Q점의 Y값과 똑같겠죠. 근데 두 개가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 4니까 길이는 4가 돼서 4, 3, 1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더 쉬운데 요거는 더 쉬운 이유가 두 이차함수가 이미 표준형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4칸 가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두 꼭지점 사이 거리가 여기가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떼가지고 여기에 이어서 붙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로 길이가 4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꼭지점의 Y좌표죠. 따라서 이 길이는 3. 이것도 마찬가지로 4, 3, 12임을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고른 문제들이라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험 때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입니다.